EMT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재발 전이에는 모두 관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 암 환자의 사망 원인 90% 이상이 재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막으면 암 환자들도 암을 걸렸어도 그냥 일반 병처럼 치유고 할 수 있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활명 어벤져스 오늘 또 새로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앞 시간에 얘기 중에 암 전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EMT라고 하는 상피 중간엽 전환, 또 상피 중간엽 변화 이렇게 말하는 이 대목에 대한 예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현정 원장님이 먼저 한번 시작을 해주시면. 네. 지난 시간에 그 상피 중간엽 전환 혹은 트랜지션이다 보니까 이동하듯이 변화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좀 더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암이 있을 때보다는 어떤 전이가 혹은 재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EMT가 실제로 전이나 재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또 암 줄기세포성을 띠는 어떤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부분 아니면 겹친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이 후성 유전학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설명도 좀 드릴까 하는데요. EMT가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태어나서 맨 처음 이제 배아 때 세포 분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첫째는. 두 번째 경로는 저희가 이제 상처 입었을 때 상처 회복할 때 중요한 또 경로를 하고, 또 이거는 좋지 않은 경로지만 세 번째는 암 전이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알려는 바로는 전이에 관련해서 모든 그 전이에 관여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E에서 M, 아까 중간엽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간엽의 특징이 뭐냐면 면역을 약간 억제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아 때 세포가 분열하려는데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버리면 그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경로 상처 치유에서는 왜 그러냐면 상처 치유가 이제 염증기 때는 면역 세포들이 막 발현이 돼서 이제 그걸 공격해서 없애야 되지만, 이제 상처 회복기에는 그 면역 세포를 억제시켜 가지고 상처 회복시켜주는 물질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게 다시 이제 정상적인 우리 피부를 구성하거나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면역 세포를 억제해야지 그런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런 걸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이제 여기를 차용을 한 거죠, 일종의. 차용을 해가지고 그 M 상태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이제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세포가 원래 이제 표피는 단단하게 이제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단하게 결합돼 있어서 세포가 그 암 세포들이 뚫고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EMT 작용을 통해서 느슨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뛰쳐나가서 암을 커지게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암 줄기세포 상태로 이제 전환이 돼서 떨어뜨려 다니면서 이제 다른 원격 전이가 일어나는 원리가 되기도 하죠. 예. 이는 이게 그러니까 단단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E는 에피더리알 상피세포라는 말의 앞 글자입니다. 예. 그리고 상피세포는 좀 단단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서로 세포끼리 쫀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 그리고 이제 M은 메센키말, 네, 메센키말이라고 해요. 중간엽 네. 세포라고 표현하는데 세포 간의 결합이 좀 느슨하고 이제 유동적인 유동적인. 흐르는 특징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건 이제 형태적인 특징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기질적인 특징이나 세포 작용적인 이제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면역 작용을 좀 억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암이 보통 전이됐을 때 상피에만 있으면 보통 치료가 잘 되고, 중간엽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기수를 보통 나누잖아요. 연기나 그래서 일기 그 암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그게 나누는 이유가 치료에 있어서 약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좀 나누는 거거든요. 연기나 일기는 상피
내에만 보통 국한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 그때는 면역 작용이 이제 활발하게 잘 일어나요. 이제 암 뭐 다른 항암제를 썼을 때도 면역 항암제나 뭐 표적 항암제나 그런 거 썼을 때도 잘 듣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 상태가 안 되면 그 면역 물질을 저해하는 게 이제 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용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치료가 더 잘 되고 그다음에 10%만 침범하더라도 면역력을 이제 저하하는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암 치료 물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항암제나 그런 게 잘 안 듣는 기전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힘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 환우분들은 이 상태, 상피세포 상태만 있을 때는 기수도 좀 영기 뭐 이렇게 아주 작을 때, 그래서 그걸 되게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상피 안에만 머물러 있다. 그 보험 관련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냐 아니냐 할 때 아마 그 용어를 익숙하실 거예요. 상피내암은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처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뜻이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뭐 전이 되고 조금씩 기수가 더 안 좋아진 쪽으로 갈 때에 작동하는 게 이 상태에서 M 상태로 전환이 이렇게 많이 이행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M 상태가 되면 제일 걱정인 게 면역을 억제하는 특징이 강해지더라. M 상태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면역 치료나 또는 아까 여러 가지 치료 물질을 방어하는 것도 막 해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이게 좀 어려운 전투, 어려운 치료가 된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배아였을 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막 수정란 한 개에서 숫자 막 늘리는 그 상태일 때 이 EMT라고 하는 거, 뭐 3배엽으로 나뉘고 이럴 때 굉장히 우리가 작은 하나의 알에서 이런 전체가 될 때 꼭 필요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태어난 후에는 뭐 그 기능은 필요 없을 텐데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상처 치유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었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능력, 이런 기능을 암세포가 마치 이렇게 차용을 해서 숫자를 막 필요 없이 또 우리의 균형에 안 맞게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과정이 아무튼 구조적으로 좀 단단하냐 흥으로문할 뿐 아니라 면역을 잘 활동하게 하느냐 면역을 억제하느냐가 같이 작동한다 그 말씀이죠. 좋습니다. EMT 프로그램이랑 뭔가 좀 닮은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활명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EMT 프로그램이 아까 서영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배아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었고, 또 상처가 치유될 때 작동을 하고, 암이 약성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전이를 할 때 작동을 한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줄기세포 랑도 굉장히 이제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 배아 때 줄기세포, 또 성인의 줄기세포, 암 줄기세포 이렇게 줄기세포를 주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럴 때랑 일치하지 않나 내지는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지금은 상처 치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조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방금 줄기세포, 줄기세포란 말이 요새는 많이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떨 때 많이 알려져 있냐면, 이제 암을 잠깐 내려놓고 딴 얘기를 해보자면, 더 이상 세포가 더 이상 증식할 수 없는 어떤 뭐 연골이 닳았다든가 이럴 때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막 인공관절 안 해도 된다더라 해서, 재생의학에서는 아주 뭐 첨단 희망이 단어가 줄기세포잖아요. 그 줄기세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 줄기세포가 있어요. 성인 줄기세포는 방금 이렇게 어떤 세포에 손상된 것을 치유하는데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혁명적으로 굉장히 희망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뜻이고요.
배아줄기 세포는 주로 뭐 할 때 주로 썼냐면 복제양 돌리 같이 그냥 나라고 하는 생명체를 하나 복제한 거 하나를 만들어낼 때 써서 이게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또 그걸 꼭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장기를 이렇게 이식하는 데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예, 예, 예.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예, 예, 하는 예. 거 지금 아까 상처 재생에 연고를 재생을 시킨다거나 뭐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 쓰이는 것들인데 세포를 분리를 섬유아세포라고 돼 있죠. 이거는 예.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 네 가지를 조합을 하는데 이거를 표현형을 이제 이거는 전사인자들이거든요. 전사인자들을 강하게 발현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시 줄기세포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부 섬유 아세포였던 것들이 줄기세포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활명 TV에서 보셨던 분들을 기억하신다면 디퍼런시에이션.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션 했던 거를 어떤 피부 세포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배아 상태의 세포로 돌려준다. 그래서 디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했던 그 일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고요. 역분화. 예, 역분화를 한 거고 이 역분화된 세포를 다시 몸에다가 주입을 하면 이것이 다시 리디퍼런시에이션 재분화를 해서 이렇게 탱탱한 피부 세포가 되어가지고 뭐 예쁘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요즘에 이렇게 뭐 뭔가 노화 뭐 그런 쪽 에이징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관절 뭐 이런 쪽에 재생학.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유전자들 이렇게 전사인자로서 작용하는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봤던 유전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삭스2, 뭐 C-MYC, 옥트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콜페포. 예. 전부 다 그 암 줄기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질 때 작용하는 그 유전자들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게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처 치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성인 줄기세포 아까 얘기한 그 만능 유도 줄기세포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갈 수 있는 이거랑 같은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실제로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EMT와 스템셀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거의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MT 프로그램 이렇게 여기 그 상피세포가 메장키말 예, 중간엽 중간엽 세포. 세포가 되는 예. 그 과정이 실제로는 이 줄기세포가 되는 거랑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이 전사인자는 EMT를 유도하는 전사인자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그 전이도 잘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이 전사인자도 실제로는 그 우리 암 줄기세포성을 높이는 전사인자인데 이것이 또 전이도 그 EMT도 많이 일으켜가지고 전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서 이렇게 겹치거든요. 이게 이렇게 높아지는 거랑 여기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거랑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스펙트럼 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어떤 전이가 잘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스템셀 성능이 좀 강하더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뭐 매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단 암이 발생한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이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뭐 항암제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던 것들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증식하는 그 암 줄기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에게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암 줄기세포는 굉장히 빠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씨앗을 저희가 이렇게 말살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가장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EMT가 암 줄기세포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EMT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하면 암 줄기세포가 좀 싹을 자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또 저희들까지도 네.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EMT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재발 전이에는 모두 관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 암 환자의 사망 원인 90% 이상이 재발 전이거든요. 나머지 10%야 무슨 일반적인 질환. 그러니까는 요것만 막으면 암 환자들도 암을 걸렸어도 그냥 일반 병처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들어서는 그 연구 역량이 뭐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연구할수록 기전과 그 서로 관여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연구할 게 더 많이 생기고 관련해가지고 이걸 했더니만 이걸 다 막아볼까 했더니만 또 부작용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할 게 정말 많은 정말 중요하고 이쪽이 잘 되면 또 굉장히 또 획기적인 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전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서호영 원장님 공부하기를 좋아하셔서 또 정직하신 분이라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게 또 있고 그 중에 내가 다 아는 건 아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자니 정말 선명하게 다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을 겸손하게 얘기해 주셨고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0% 있는 거를 다 찾는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것의 개념이 뭘까? 큰 줄기의 흐름이 뭘까? 이 의미가 뭘까를 안다면 그것까지를 같이 다스리는 것이 근본 치유 뿌리까지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세세한 것에 대해 관심도 있고 계속 공부를 하긴 하지만 E에서 M으로 변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통으로 우리 삶에서 상피세포에서 중간엽세포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인들이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를 같이 할 때 통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늘 같이 갖고 보면 좋겠습니다.